3,716만원. 참 멋있다. 일단 시작 가격이 3,785만원이라네. 여기서 이제 내장 색상 고르고 프리미엄 초이스. 이건 뭐야? 야, 통풍 시트, 변동식 트렁크, 무선 충전. 아니 이런 건 다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추가. 야, 충돌 방지, 보조. 이거 있어야지. 이거 운전할 때 이거 있으면 좀 편하지. 그래, 넣어보자. 파킹 어시스턴스. 이건 뭐야? 야, 주차 이거 카메라 보조. 이것도 옵션 있네. 보호 필름은 뭐 필요 없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야? 4,500이네. 좋은 차값이 3,700이야 이게. 야, 진짜 옵션이란 게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가격이 팍팍 올라가네. 네, 안녕하세요. 미래로 치과 대표원장 이재민입니다. 아까 이제 옵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임플란트 견적을 받으러 가시면 뭐가 많이 붙습니다. 요즘은 뭐 정말 싼 치과들은 앞자리가 막 3자, 4자부터 시작하는 임플란트들도 급기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치과에 가셔가지고 견적을 받아보신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격에서 뭐가 더 붙는다고 해요. 아까 제가 금방 이제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들어가서 새로 나온 이제 D, 올, 뉴, 그랜저라는 차의 견적을 빼봤는데 편하게 타고자 하면은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넣고 나니까 가격이 이제 뭐 4,7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돈이 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참 뭐랄까 속았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가격 역시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병원에 문을 두드릴 때 이제 기본적인 가격 알아보고 가셨을 건데 거기서 너무 많은 가격이 추가가 되다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서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임플란트의 옵션으로 붙는 진료 항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 뼈이식은 사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뼈이식이라는 이름 하나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뼈이식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상악동 거상술이랄지 인공뼈도 많이 들어가고 수술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뼈이식 가격이 들어갈 만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주변에 뼈가 살짝 모자랄 때가 있어요. 약간 임플란트가 비쳐 보인달지, 뭐 이를 뽑고 난 자리인데 뼈가 조금 덜함으로써 그 자리를 조금 메꿔주면 좋겠다랄지, 이런 경우에 이제 소량의 인공뼈만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수식이 어렵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비도 많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어떤 살짝 보강하는 뼈에서부터 상악동 거상술, 광범위하게 뼈를 만들어내는 조직유도 재생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모든 뼈이식의 종류를 통칭해서 우리가 뼈이식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비용과 어떤 어려운 수식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 간단한 뼈이식이냐, 이거를 구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단 과정에서 항상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뼈이식을 실제로 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격을 추가하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데스크 쪽에서 이제 환자분들 결제할 때 상당히 불쾌해 하신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추가금이란 건 이제 그만큼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병원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뼈이식을 깔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해야 되는 게 뼈이식이다. 뼈이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만 원씩 얹고 뭐 5만 원씩 얹고 이런 거는 조금 의심이라기보다는 좀 이게 정말 진정한 뼈이식인지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플란트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치근이 있고 가운데 지대주라고 하는 중간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가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보통 돼 있는데, 이 임플란트 치근은 뿌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옵션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환자분들에게 선택을 권유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맞춤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제 두 가지 다른 형태의 기둥이 보이실 텐데요. 쪽에 있는 그 기둥은 확실히 좀 형태가 뭐랄까 좀 치아의 모양과 유사하죠. 각도 져 있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굴곡도 있고, 반면에 이쪽에 있는 기둥은 그냥 일자로 동그랗게 그냥 쑥 솟아있기만 하죠. 요거는 임플란트 제조사에서 이제 사이즈가 여러 개 있어요. 기성품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써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들 잇몸이나 치아의 형태라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춤 기둥을 쓰게 되면 실제로 치아의 모양이라든가 입에 끼울 때 어떤 편안함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편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옵션에 일부러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사실 이 맞춤 기둥
기둥은 거의 기본이라고 보셔도 돼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왜냐면 지금은 이거를 안 만드는 기공소가 없어요. 제가 이걸 처음 할 때는 이거를 컴퓨터로 만들고 정밀 절삭 가공 기기가 있어요. 그런 장비를 갖고 있는 기공소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저희 병원 안에서 이걸 만들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외주를 맡겼을 때도 이거를 정말 잘 깎고 만드는 기공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너무 대중화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원래 임플란트 가격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을 이제 옵션으로 빼놨다가 다시 넣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봐요, 저는. 자, 세 번째는 위에 올라가는 크라운의 종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라운이 두 가지가 있죠. 둘 다 똑같은 치아 색깔이지만 하나는 이렇게 안에 금속이 있고 하나는 금속이 없죠. 이 금속이 없는 경우는 지르코니아라고 하고요. 금속이 있는 경우는 PFM, 이래서 포슬린 퓨즈드 메탈이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금속에 도자기를 구워서 얹은 걸 말해요.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치과들은 이 지르코니아를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라고 홍보를 하죠. 왜냐면 이게 강도도 더 있고 안쪽에 금속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더 예쁘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르코니아를 하고 있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런 PFM 보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르코니아 보철도 저는 지금은 많이 대중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지르코니아를 병원 안에서 만든 지가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요. 2014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기공소에서 이런 도자기 소재보단 지르코니아를 더 많이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강도 면에서도 도자기보단 지르코니아가 조금 더 우위에 있고, 또 안쪽에 이제 비쳐 보이는 금속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검게 우러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르코니아가 좋긴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도자기를 여전히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또 옵션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랄까 저는 임플란트 보철하면 거의 당연히 지르코니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